히든 마코프 모델의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히든 마코프 모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를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HMM과 관련된 예측의 문제를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HMM 적용 시에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M이란 무엇인가? 요거 그림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는데 히든으로 웨더가 들어가고 옵저버블로 클로딩이 들어가는데 스토리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교수님께서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하신 나머지 밖에 나갈 시간이 없어서 날씨를 알 수가 없는데 학생들이 강의에 입고 온 옷차림을 보고 날씨를 예측한다라고 하면 웨더는 히든이 되고 클로딩은 옵저버블이 되는데 여기서 히든 마코프 모델의 성질로서 마코프 프로퍼티라는 것이 있는데 웨더라는 것이 여기서 가정을 하기를 내일의 날씨는 오늘에만 의존을 하고 그 전의 날씨에는 의존을 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했고 그를 따를 때 히든 마코프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히든 마코프 모델 구성 행렬들 중에 세 가지 중요한 행렬들이 있어요. 첫 번째 초기 확률, 두 번째 상태 전이 확률, 세 번째 방출 확률이 있는데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바로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기가 힘드시니까 다음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그림도 기억이 나시죠? 어떤 단원에서 학생들의 스킬을 not mastered와 같은 히든으로 관측을 한 것이 아니라 히든으로 정의를 했을 때 옵저버블로는 컨텐트 1, 컨텐트 2, 컨텐트 3, 85% 미만, 85% 이상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not mastered 각각 히든으로 가는 비율이 90%, 10%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니셜 프로버빌리티가 되는 것이고 히든 이거를 1, 요거를 2라고 한다라고 하면 1에서 1, 1에서 2, 2에서 1, 2에서 2로 가는 전이 확률이 있는데 이것을 히든 마코프 모델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이 확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출 확률이라는 것은 히든 스테이트에서 각각 나가는 옵저버블 스테이트로의 확률을 방출 확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히든 마코프 모델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히든 마코프 모델과 관련된 예측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예측의 주제가 있습니다. 히든 마코프 모델에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시스템을 계획한다라고 하면 초기 값으로 어떤 것을 주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초기 값을 주었는데 그 다음에 데이터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면 확률을 갱신을 해야 되겠죠. 갱신을 할 때 사용하는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HMM에서 예측을 해야 되는 문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특정 파스가 나타날 확률을 추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포워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로부터 파이, 초기 확률, A, 전이 확률, B, 방출 확률의 값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계획 시의 초기 값으로는 우리가 5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은닉 상태의 수, 두 번째는 관측 가능한 옵저블 상태의 수, 그리고 파이 초기 확률, A 전이 확률, B 방출 확률인데요. 은닉 상태의 수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데이터가 학생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면 학생들이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막 묶이게 돼요. 묶이게 되면 그거를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클러스터가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쓰긴 했는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응익 상태의 수를 클러스터의 수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시스템 계획 시 초기 값으로 이걸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찰 가능한 상태의 수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파이 A, B, 초기 확률, 전위 확률, 방출 확률에 대해서 초기 값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각각의 확률은 0에서 1까지 분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0에서 1의 값을 초기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스템에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할 수 있잖아요. 제너레이트 한 값으로 0에서 1 값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기법으로 나온 것이 많은 예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이는 여기서 이 그림은 잘 안 보이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 not 마스터드가 있는데 상태 t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 not mastered의 도수를 가지고 파이 1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AIJ라는 것은 상태 I에서 상태 J로 가는 트랜잭션 수인데 요거를 S1이다 라고 하면은 S1으로 가는 트랜잭션 수 분의 S1에서 S2 요걸 2라고 해볼게요. S2로 가는 트랜잭션 수를 가지면 AIJ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방출 확률 또한 스테이트에 가는 도수 중에 각각의 스테이트에 들어가는 도수의 횟수로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나온 논문은 여기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바움 웰치 알고리즘이라고 조금 있다가 파이 A, B의 확률들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으로 EM 알고리즘을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EM 알고리즘이 HMM 버전에 응용이 될 경우 바움 웰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초기 값을 가져갈 때 이러한 값들을 가져간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서 초기 값을 우리가 얻었는데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초기 값을 정확한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EM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EM 알고리즘이라는 건 우리가 얻은 정보가 관측 데이터, 잠재 변수, 모수로 이루어진 정보가 있다. 라고 하면 잠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에서 모수를 찾아낼 때 EM 알고리즘과 같은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EM 알고리즘을 쓸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학생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학생 하나에 대해서 관측값이 있는 상태에서 그 학생 하나의 관측값이 나타날 확률을 최대화하는 모수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모든 학생 데이터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모든 학생들에 대한 관측값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확률이 최대화하는 거를 우리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최대화하는 모수를 답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을 EM 알고리즘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 플로우, EM 알고리즘의 플로우는 이렇게 되고요. 이 플로우를 따라가다 보면 기대값 단계에서 likelihood, 가능도라는 걸 계산을 하고 가능도의 평균을 계산하고 M 스텝, maximization 스텝에서 그 expectation을 maximize 하는 단계를 이르게 되는데 가능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전을 10번을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번을 던졌으면 앞면 5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10승이 됩니다. 그런데 앞면이 나올 확률 5번, 뒷면이 나올 확률 뒤에 5번 그렇게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의 10승이 되는데 안에 있는 2분의 1이라는
값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것을 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지만 전에 이 히스토리에서 얻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부터 얻었을 수도 있지만 시스템 내에선 함수, 그러니까 모르는 모수로 두어야 하는 경우에 이런 모수의 함수로 전체 데이터를 포뮬라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능도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텝을 통해서 expectation을 하고 M 스텝을 통해서 maximization을 하는데 그래서 나온 값이 파이 초기확률, A 전유확률, B 방출확률인데 A이 얘가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상태 J에서 상태 K로 가는 전이 확률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요거를 디덕트 하는 것은 여기에 가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는 요거 한 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